드디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또 주말이고요, 여러분들. 금요일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또 투자 고민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자, 재무 씨 그거 알아요?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이 2월에 벌써 마지막 주말이네요. 그래요? 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요? 시간이 진짜 3월이면 빨라요. 이제 또 새학기네, 맞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사실 되게 춥잖아요. 근데 봄이 진짜 멀지 않았다. 아, 봄이 멀지 않았다. 네. 3월이면 그래도 봄 냄새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와 함께 스튜디오에도 좀 봄이 온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렇게 좀 깔아봤습니다. 네. 오늘 또 미남이 나왔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는 왔는데, 네. 여러분 다행히 저희는 바지가 추리닝은 아닙니다. 저 민준이 형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간밤에 미국장은 또 월마트 이야기가 많이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보수적인 좀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이 좀 갈리는데 어제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그 쉬어감을 한 번 더 좀 이어갈지 네. 아니면 반등을 해줄지 좀 지켜보면서 저 시장 상황 변하면 또 알려드릴 거고요. 네. 오늘 이분 모셔서 앞에선 잠깐 주식 얘기하고 좋다. 또 연금 얘기로 연금 얘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봄이 왔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죠? 봄이 왔네, 네. 봄이 왔어. 홍스타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사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봄이다. 감사합니다. 네, 초록초록하네요.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얼마 만에 만났죠, 지금? 저희가 이제 2달 정도. 아, 그래요? 2월의 말인데, 네. 연말에 만나고 저희가 그러면. 마침 또 내일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기념으로 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미역국을 먼저 네. 드셨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늘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또 노후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주식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장을 네, 한번 시황을 살펴준다고. 한번 제가 좀 봐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주식 얘기로 오늘 또 색다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재무 씨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미증 씨가 어제 빠졌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굵직굵직하게는 경기 선행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요. 네. 뭐 월마트 실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사실 전일 3대 지수가 조금씩 다 하락을 했는데요. 네. 어제 가장 하락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죠. 그 제일 큰 이유가 사실 월마트. 네. 그리고 소비 둔화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큰 줄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무턱대고 뭐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하기보다는 저는 또 연금을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사실 지금 적정하냐? 라는 적정합니까? 질문에 먼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S&P 500의 P라고 하죠. 적정 주가가 22.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크주 이쪽의 P는 한 28 정도로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테크가 좀 높게 나오는 건 맞겠죠. 근데 그러면 이 적정 주가의 판독 방법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10년물 채권의 금리를 보면 됩니다. 1 나누기 4.5 이게 결국 10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러면 값이 2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비슷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바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22보다 낮은 주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투자하는 방법이고 22보다 높을 경우에는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S&P 500이 거의 22.4 네. 비슷합니다. 싸다고 할 수도 없고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금리가 결국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주식이 내려가게 되면 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MMF나 채권에 좀 대기 자금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우, S&P 500, 나스닥 지금 사실 시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되고 중국도 안 좋고 오히려 중국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매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락의 결국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 네. 사실 월마트가 최근에 너무 이슈가 많았죠. 우리 홍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에르메스 뭐하러 사냐. 워킹백 산다. 이런 거 나올 정도로 저희 너무 예뻐서 한번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월마트가 오늘의 주식 하락을 좀 땡겨왔는데 25년 기준으로 지금 매출 성장률이 3에서 4% 정도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는 5%. 높게 높았죠. 영업이익은 올해는 3.5에서 5.5% 정도 나와 있는데 2024년에는 9.6%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이던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소매 침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제 잠시 하락을 보였는데 네. 결국에는 이 하락폭을 좀 많이 네, 회복을 네. 했죠. 네. 시장에서는 결국 이 자금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싸졌으면 사는구나라는 대기 자금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는 정말 좋은 종목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팔란티어 네. 이런 종목들이 또 어제도 엄청나게 빠졌어요. 빠졌다가 그렇죠. 네. 마지막에 보면 회복을 했죠. 근데 이 이슈가 어떤 게 있냐면 좋은 기업일수록 빠질 때는 조금씩 사모으자. 그리고 있더라도 내가 굳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저는 예시를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그냥 팔란티어가 지금 세 자릿수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12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고점 대비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저는 세 자릿수가 만약에 깨진다면 조금 더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 이 정도의 그냥 나만의 가치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저희가 세 자릿수가 깨지면 사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 배당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시황을 말씀드리고 뒤쪽에 어차피 연금에서는 네. ETF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시황을 생각하면서 제가 뒤에 ETF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미국 주식 관련돼서 지금 채팅창에도 어제 하락이 어떤 의미인지, 뭐 어떤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있는 건지 네. 이런 의견들 좀 궁금증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사실 미증시가 네. 네. 최근에 보면 S&P 500도 어제는 빠졌지만 그 전날까지도 네, 맞습니다. 사상 최고가 네. 막 맞아요. 이렇게 네, 사실 찍었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체감상 작년의 상승률이나 상승폭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이제 다른 국가 대비 좀 맞습니다. 덜 가다 보니까 요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일수록 좋은 기업이라 판단되면 사모아야 되는 시점이다가 맞습니다. 사장님의 요점이시네요. 시장이 결국 네. 타이밍으로 가고 돈이 흘러가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제가 많이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네네. 항생테크요. 저는 사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저는 없는데 남들의 수익을 많이 올려주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긴 한데 네. 사실 저는 그때 중국을 많이 공부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그때 하나밖에 안 봤습니다. 네. 10,000원에 상장한 게 4,000원까지 떨어졌네. 아. 6,000원은 가지 않겠냐 정도로 정말 편안하게 정말 일반 주식 투자자처럼 기술적으로만 보고 추천을 했는데 네. 지금 8,000원이 넘었더라고요. 오. 근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몰리는 데가 어디인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큰 시장 위로 자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버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 우선주의에 네,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미국이 유일하다. 네. 미국만 간다였다면 맞습니다. 올해는 다른 주가들이 좀 상대적으로 맞아요. 아웃퍼폼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갸우뚱하고 있는데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연금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대한 시장까지 이렇게 뷰도. 또 살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퇴직연금 관련된 네.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좀 맞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또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뭐예요? 닉네임 13월에 월급 이거. 돌려줘!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귀여워요. 네. 네.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이제 슬슬 직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다 보니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많이 받기는커녕 더 뱉어내야 하는,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인 900만 원까지 모두 채우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연말정산이 끝나긴 했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13월에 월급 기다리고 계신 지금 시즌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뱉을 우리가 흔히 수도 있고. 뱉어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기로에 있는 건데 뭐 이런 고민은 그냥 누구나 다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결과는 이미 다 나오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과 반영이 돼서 월급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딱 이미 반영이 돼서. 반영이 돼서 들어왔는데 같은 상황입니다. 뱉으셨나요? 사실 이게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정말 좀 극단적으로 13월에 도둑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 정말 돈 연말정산 화가 좀 많이 결과가 나셨고. 나와 있는데 네. 저도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네. 작년에 공제를 어쩌다 보니 좀 받는 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빠지다 보니
똑같이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지금 연금무서이기 때문에 900만 원까지 만땅으로 네. 넣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한 30만 원을 뜯어가더라고요. 하하 이게 아니 지금 화가 나셨어요. 맞습니다, 표현이 지금. 오늘 좀 격하네. 맞습니다. 잠깐만 이분이 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네. 요 사연의 주인공이. 네네 맞습니다. 어.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네.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뺏어가냐라는 똑같은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럼 25년에는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900만 원을 넣더라도 결국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기에 제가 작년에 2번 정도 연말정산을 말씀드리면서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카드를 진짜 많이 쓴다던가 하더라도 정말 실제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올해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충분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는지부터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가 지금 연금저축에서는 600만 원, 그리고 IRP에서는 300만 원까지 해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되는데 네. 우리가 자금을 소비하는 게 아닌 저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ISA 통장이라고 있는데요. 네. ISA 통장은 다들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지 네. 않습니까? 뭐 세금 비과세 되고 세금도 안 내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그러면 1,200만 원까지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해볼 만하죠. 쓰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면서 내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결과만 보고 뒤쪽에 있는 페이지를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가족공제, 소득공제, 카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60번의 연금저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60번. 60번에. 네. 사실 알 필요도 전혀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부분 네. 60번의 연금저축이라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그 밑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ISA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ISA가 사실 비과세 받는 통장입니다. 네. 그리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만드는 계좌인데요. 이 계좌가 바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네. 3년 동안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라는 네. 부분인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더 가지고 가지 않고 일단 해지를 하신 다음에 해지를 한 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300만 원까지 결국에는 총 납입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가 해지해서 3천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게 되면 네. 그 해는 300만 원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2%를 했을 때는 한 40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꽤 큰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이거는 같습니다. 진짜 진짜.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제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아니라 300만 원을 더 플러스하면 1,200만 맞습니다.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좋은 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3천만 원을 연금으로 이체하고 나서 300만 원 혜택 받고 나머지 2,700 이거 언제 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못 찾으면 뭐 이제 맞습니다. 연금에 내가 3천만 원을 넣고 싶다. 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연금부서지만 연금에 내가 3천만 원을 무조건 넣겠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안 넣은 혜택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내가 만기 자금 중 3천만 원을 넣고 묶이지 않고 2,700원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내가 넣자마자 바로 찾으면 다 날아간다. 아. 기준이 명확하겠습니다. 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만약에 올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25년에 3천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으면 올해는 절대 찾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올해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찾으면 안 되는 게 기본입니다. 어. 그리고 2025년 안에 1천만 원을 출금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3천 아니고 1천만 원 출금했기 때문에 2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200만 원까지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 1월에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기록이 우리는 지금 결과를 받아서 받겠지만 국세청 신고 들어가는 게 6월 이후에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필요 서류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무턱대고 가서 나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돌려줘.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네. 이거를 들고 금융기관으로 찾아가시게 되면 페널티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준 자체가 당해년도 출금 금지예요? 맞습니다. 당해년도 출금 금지인데 네. 그 내년 6월 전에 출금하면 혹시나 이게 출금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출금은 되지만 필요 서류가 없기 때문에 16.5%를 그냥 강제로 공제를 해버립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오. 강요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초에 넣으신 분도 있고 맞습니다. 연말 쪽으로 넣으신 저는 분도 그래서 있고. 연말에 넣는 게 제일 이득이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언제 넣던지 그게 상관없어요. 현명하구나. IRP와 연금저축의 투자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내가 정말 필요 자금이 있어서 12월 31일 오후 4시까지 넣으시는 분이 있고 나는 연초에 그냥 넣고 투자하고 잊어버리려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24년의 연말정산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아직까지 그렇죠. 너무 네. 분노에 차있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그래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약간 지금 네. 사장님처럼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번엔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근데 이게 다음 사연- 지금 들으면 까먹을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예. 홍스타님, 우리 안 까먹게 항상 이런 것들은 또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할 또 때 와야 되는데 알려주셔야 맞습니다. 돼요. 근데 네. ISA 준비는 지금 하면 2028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디 은행을 가시든 어디 증권사를 가시든 사실 저는 당연히 저희 회사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ISA 계좌를 일단 만들어서 최소 3천만 원까지는 그냥 채워서 네. 어차피 저희가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도 하지 않습니까? 예금을 하시더라도 ISA 안에서 예금을 하셔야지 비과세도 받기 때문에 네. 굳이 연말정산 혜택 안 받으시더라도 ISA 통장은 최대한 빠르게 일단 만들어 놓으시는 게 첫 번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네. 좀 쌓여 있는 게 많잖아요. 아, 쌓여있죠. 지금 그쵸? 먼지를 저희가 네, 좀 네.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사연을 갈까요? 아니면 광고를 듣고 올까요? 재무씨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광고 빨리 듣고 그럴까요? 계속 이야기를 쭉 나누시죠.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올해 연말 정산 그러니까 이제 내년 얘기긴 하겠죠. 네. 네, 좀 미리미리 준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왜냐하면 이번에 좀 준비를 못했다 하시는 분도 좀 그렇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상담 예정돼 있죠. 네, 우리 네. 홍스타 오랜만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이제 닉네임이 홍스타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음. 홍씨 같잖아요. 저도 홍씨잖아요. 근데 김찬홍. 맞습니다. 그래서 홍스타. 김찬 홍선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광고 듣고 왔고요. 네. 다음 상담 읽어보도록 이어가 보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입니다. 연금 계좌 그리고 ISA 계좌에서 투자할 상품 고민이 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닉네임은요? 닉네임은 연금저축 네. 다크호스님. 다크호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최근 ETF 배당금이 과세이연되지 않은 부분이 이슈가 됐죠. 제 계좌를 보니까 대부분 배당형 ETF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P와 또 DC 계좌 운용 중에 이 30%는 꼭 안전자산으로 하라고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30%에 해당하는 자산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보내주셔가지고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 연금 계좌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던 부분. 네. 이 배당금이 과세 이연되지 않고 음. 세후로 입금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려워.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이걸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연금 연말정산보다 여기는 거의 분노가 아니고 거의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댓글창 보면은 화난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네. 연금부서뿐만 아니라 연금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사실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약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한 연금저축 그리고 DC 계좌, IRP 이 모든 계좌에 대해서 너프를 때렸습니다. 사실 이런 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버프를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강력한 너프를 때려버렸는데 이 너프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우 고배당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당금을 정말 많이 받아서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당금을 세해 전이 아니고 세후로 그냥 무조건 공제를 해버리고 들어오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네.
애초에 연금 계좌라는 게 과세 이연 절세 계좌라고 저희가 표현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절세 계좌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 바뀐 부분이 배당금 원래는 세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은 연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15.4% 떼고 계좌에 입금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S&P 500도 배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100만 원 받았는데 이 15만 4천 원이 공제되고 들어오게 되면 이 장기 효과에서 복리 효과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왜 우리가 절세 계좌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고 받았냐라는 그렇죠. 네. 걸 확인하시게 되면 네. 일단 미국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이득이 낮지 않습니까? 네. 세금 어디 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내야죠. 일단 미국의 국세청에 세금을 15%를 냅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이 이 냈던 세금을 환급해 준 다음에 우리 계좌를 일단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채워준 거죠. 어. 그럼 미국에서 세금 낸 만큼 국세청에서 절세 계좌니까 절세 혜택을 줄게라고 하는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네. 또 정리를 하게 되면 15%는 뭐 미국에 세금 내고 냈던 거는 돌려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반대로 또 계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ISA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돌려받은 세금이지만 9.9%는 세금을 내고 연금 계좌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에서 3.3까지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뭐 딱지 붙었던 종목들 배당 투자가 이제 절세가 아예 아니게 돼버린 네. 거죠. 그러네요. 몽땅 너프를 먹어서 연금 계좌에서 굳이 투자할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 로사님께서도 아니 이거 국민이 금융으로 돈 모으는 게 저 보기 싫은가? 막 이런 느낌으로. 어. 사실 이게 이슈가 발생한 게 국세청이 이 15% 환급해 주는 걸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국세청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렇죠. 입장도 들어보죠. 있으니까 외국에 낸 세금을 국가가 먼저 환급해서 보전해 주는 거는 과도한 혜택이다 라고 하는 게 입장인데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이 해당을 받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S&P 500, 뭐 나스닥, 그리고 뭐 테크 탑10 모조리 다 해당이 되고요. 고배당 다우 그리고 미국 채권형 ETF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보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아, 국장을 하는 건가? 아,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갔다. 너무 미국 쪽으로 자금이 가서 혜택이 이렇게 줄여버려서 그냥 국장을 하라는 건가? 코덱스 200을 사라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네. 놀라우실 겁니다. 네. 운영 규모가 거의 8조 원. 엄청나게 크죠. 8조 원이요? 예, 타이거 S&P 500 여기 종목의 8조 원 중에 한 80%가 연금입니다. 아. 정말 연금에 들어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분기 배당이 이번에 45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에 비교해서는 거의 30%까지 세금까지 포함이 되고 주식도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액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그러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확 와닿아요. 확실히 금액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절세라고 딱지 붙었던 종목들 절세가 아닌 게 돼버렸고 그리고 그냥 일반이랑 똑같이 그렇죠. 돼버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음. 뭐 어쩔 수 없지만 난 투자를 좀 하겠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을 할 바에는 무조건 미국이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코덱스 200을 투자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있다. 해야죠. 그런 상황이라고 아니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미국이나 다른 해외 투자를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하나 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은 네. 그래 과세 이연을 안 하는 건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왜 세금을 두 번 떼가냐? 이중과세 문제가 이중으로. 생겼습니다. 네. 바로 과세 이연이 막혀서 복리 효과를 못 보는 거는 오케이 우리는 트럼프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주식이 계속 올라갈 거야. 미국을 믿을 거야 라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이중과세 문제가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네. 왜냐하면 해외 ETF의 배당이나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뭐 과세 이연을 하면서 계속 쭉 하고 있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가 뭐 나이가 돼서 연금을 수령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소득세. 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배당을 받을 때 원천으로 15.4%를 15% 떼고 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돌려주는 게 아니고 계속 끝까지 가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전체 금액에서 연금 소득세를 또 뗍니다. 두 번 떼는 거죠. 네. 왜 두 번 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이중과세. 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저는 사실 지금 해당이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 연금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지만 나는 뭐 연금을 받지 않으니까 당장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제일 크게 문제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 올해 1월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거를 분배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분배금을 만약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신다면 네. 나 세금 2번 내는 겁니다. 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 이런 여론이나 네. 그렇죠. 의견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뭔가 약간 뭐 보완이라든지 맞습니다. 회의나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액션은 진행이 당연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저희의 입장에서 1월부터 시행이 돼서 그러면 1월 2일, 1월 뭐 늦더라도 2월 1일부터 나오는 분배금은 우리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라고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아직. 왜요? 금융투자협회 즉 증권업계와 어. 그리고 이 기재부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1차적인 목표는 뭐 상반기 이후 뭐 7, 8월 정도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보는 거는 거의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이중과세 문제가 1년 동안 쌓이게 되면 연금을 수령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페널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미 그렇다면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일을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네. 분명히 이런 것까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먼저 시행이 되고 이런 이슈가 발생해서 빨리 보완하는 절차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사이에 분명히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라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빨리 최대한 하겠지만 네. 이게 시스템이나 전산이나 세금적인 국세청까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액션을 어떻게 취하는지.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 네. 입장에서는 전략을 나름대로 짜보면 맞습니다. 배당 없이 바로 재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뭐 말씀해 주셨던 맞아요. 그런 게 작년에 있어서. 제가 네. ETF를 항상 계속 말씀드린 것 네. 중에 네. 우리가 배당금을 받아서 찾아 쓰시는 분이 있고 다른 거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S&P 500을 해라. 근데 나름 다 귀찮다. 내 인생은 그냥 연금 계좌는 연금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겠다 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TR 바로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TR이요. 네, 받은 거 바로 그냥 재투자하는 걸로 한다. 네. 이거는 그러면 미국에서 받아서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세금 안 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똑똑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재투자하는 TR ETF 운용 방침 금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TR 종목이 지금 이래 그대로 가게 되면 이 배당 소득세를 유보하지 않습니까? 네. 나라 입장에서는 공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세 공평성이라고 하죠. 조세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과세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신규 매수는 안 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금들, 나는 먼저 했으니까 괜찮겠지, 안 됩니다. 기존 자금들도 운용 방법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 TR ETF 투자 방법도 과세 이연은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정말 국내를 하라는 건지 그래서 정말 합리적 의심으로 네. 저는 이제 국내장을 100%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시청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술적, 뉴스, 그냥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때 이 자금들이 지금 와서 국내가 지금 오르는 건가? 저 사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빨리 빼고 국내로 오는 게 아닌가. 연금을 수령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 사장님, 근데 저는 이번 이슈, 이번 논란으로 네. 이 절세 계좌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네네. 사실 이런 펀드의 수요도 줄어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빼는 분들도 엄청 많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운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걱정할 건 저희밖에 없지만 상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산 운용사지 않습니까? 네. 이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산 운용사들이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하. 가장 많은 경쟁을 하고 있던 나스닥, 허버드콜 지금 보면 ETF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연금 시장을 기반으로 많이 커졌던 ETF들이었는데 네. 이 혜택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산 운용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트렌드가 수수료 깎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0.006까지 내렸다가 네. 지금 0.006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게 경쟁이 또 1억을 넣었을 때 네. 보수가 6천 원밖에 안 합니다. 오. 자산은 엄청나게 크지만 이런 식으로 경쟁이 또 불어나면서 네.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증권사 직원이니까 네.
고객들의 자산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싸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랑 등 돌렸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증권사입니다. 자산운용사 아닙니다. 아니 오늘 김찬홍 차장님이 이 시점에 맞춰서 또 나오신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할 말은 하겠다 약간 이런 것도 좀 네, 느껴지고. 제가 왜냐하면 상담을 하면서 네. 똑같은 걸 그대로 물어보시면서 그때 같이 화를 내면서 했거든요. 책상 막 두들기면서 아 너무 화난다 하면서 저도 화납니다 하면서 네. 이렇게 돌려서 했는데 이 내용을 결과적으로 근데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딱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뭐 사야 되냐? 그렇죠. 답할까?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야 우리 홍피비 뭐 너무 이해된다. 바로 그럼 난 다 팔고 코덱스 200이다. 네. 하이닉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안과 앞에서 말씀드린 시황에 맞는 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네. 왔는데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안이 없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네. 저의 탑픽이라고 하죠. 저도 좀 탑픽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슈드 이거는 저는 연금에서 저는 뺄 겁니다. 제 거는 뺀다. 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굳이 연금 계좌에서까지 투자할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 슈드 계좌는 저는 그러면 일반 계좌 가겠다. 아니면 ISA로 가겠다. 네. 이중과세는 ISA는 기간이 기니까 연금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졌으니까 빼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S&P 500과 나스닥에 대한 있으실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요. 지금 당장의 대안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네. 뭐 제가 말씀드린 차이나 항생테크 지금 따라잡아야 된다. 코덱스 200 지금 좋지 않냐. 오히려 국내에 있는 조선주, 방산주들 좋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대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금이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가야 되는 종목에서 대안이 사실 저는 마땅해 보이진 않습니다. 팔 거냐? 팔고 뭐 살 거냐? 대응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냥 지속적으로 이 종목들은 보유를 하시면서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분명히 ETF 보수 인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같은 S&P 500이지만 네. 운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이스, 타이거, 코덱스, 맞아. 그렇죠. 뭐 네. 아리랑 너무 많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 유튜버들과 블로거들 또 시간 만수르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런 분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쫙 정리해 주십니다.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A, B, C 이렇게 비교를 밖에 못하지만 네. 우리 블로거나 이런 데는 충분히 회사 명을 올려가면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제일 싼 나스닥 ETF를 산다. 네. 이 정도의 전략은 저희가 가시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비교를 이제 좀 해봐라.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또 많이들 벌써 이미 정리해 올라오고 주시니까. 있습니다. 벌써 이미 유튜브에 나스닥 ETF로만 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좀 있으면 3%에서도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실 거죠? 예언까지. 네. 또 그리고 또 네. 대세와 방향성 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덱스와 그 코스피아 중국 쪽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중과세를 하지 마라 했을 때 결국 이 국가의 방향성을 저희가 무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키는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키는 걸 할 때는 결국 이중과세 이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에 대한 종목의 금액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국내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서 네. 저는 국내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 싫어하는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 국내가 해외보다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좋다라고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와야죠. 저의 지식이 아직 국내에 100%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국내를 싫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네. 오히려 수익이 나는 국내 지수 추정형 ETF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게 조선주, 그렇죠.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사실 주식에 격언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했던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저희의 마음이 많이 빠진 걸 사고 싶죠. 네. 그렇죠. 이만큼 많이 빠졌어라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황에서는 오히려 저는 달리는 말에 뭐 올라타시는 단기적인 수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좀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국내보다도 이제 조금 유망한 네. 해외 쪽을 좀 더 많이 보시는 저는 것 해외를 같은데. 좀 많이 스터디를 하다 보니 국내를 물어보시면 사실 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향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만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는 가고 있다 정도까지 뭐 종목에 대한 상담은 좀 떨어지겠지만 시장의 흐름은 결국 국내도 같이 봐야지 미국도 같이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올해 나스닥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꽤 많이 올랐어요. 좋아요. 오히려 네. 엔비디아 충격이 왔을 때 그때 설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사실 속으로 이거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해외 쪽으로 있고 국내는 제가 인버스가 안 했었거든요. 아니 오늘 뭐 왜 뭐야? 강하게 왜 다 얘기해줘요? 예전에 재미삼아 정말 소액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인버스도 국장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때 오히려 제가 그게 손실이 너무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우리 그게 집이 저는 시장. 시장의 지표를 확인하는 그냥 한 종목 정도 그냥 정말 재미삼아 네네. 정말 저는 한 종목씩 그냥 아.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국장이 지금 좋구나. 흐름에 그럼 따라가는 투자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저의 투자 철학이 좀 그런 겁니다. 아니 종목은- 앞서서 항생테크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설날 뭐 사실 딥시크였잖아요. 딥시크 네, 맞습니다. 충격이죠. 그게 네. 정말 그 즈음 하면은 한 달 정도 지나고 있나요? 맞습니다. 네. 항생테크도 나스닥 대비해서 수익률이 연초 올해만 따져보면 한 4-5배 된다고 알고 있는데 4-5배는 더 아니고 이상돼요? 지금 어. 항생테크 ETF 네. 종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한 5,000원짜리가 8,900원, 9,000원 정도 많이 나와요. 올랐다. 네. 네,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의 흐름이 단기간에 좀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환해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그걸 하기에는 그러니까요. 좀 사실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저는 제일 좋은 게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저는 딱 한 주씩 사놓습니다. 그 뭐 정찰병 보내는 느낌. 맞습니다. 백화점으로 쭉 깔아놨다가 아. 마이너스가 30%였다. 와 이거다. 이런 식으로도 저는 저의 그냥 연금 투자 방법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정찰병을 최대한 많이 보내놓자. 그리고 수익이 나서 팔더라도 한 주는 저는 남겨놓고 사실 있는데 제가 팔았던 것보다 많이 빠지게 되면 기분이 좋고 오르면 저희 좀 반성을 하는 이런 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한 주씩 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도 있고, 퍼센테이지 맞습니다. 계산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한 주만 남겨놓고 팔았을 때 제가 그때 팔고 마이너스 80%간 종목들도 있고 아 그래요. 팔고 나니까 240%간 게 있더라고요. 아마존입니다. 아 울 뻔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좀 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연금에서 사실 그게 하기 제일 쉽습니다. 보통 대부분 DC나 IIP는 ETF 매매 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매매나 단타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간이 되실 때 나 오늘 그냥 시장가로 한 주씩 쫙 10주 사놓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의 평화님께서 거의 뭐 나랑 비슷하다고 예, 주씩. 의견이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동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차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70%는 위험자산 투자에 일단 맞습니다. 이슈가 발생을 했고 맞습니다. 대응 방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연에서 30%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안전자산의 맞습니다.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볼까요? 금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 금. 요즘에 어떻게 떠나볼까요? 지금 제일 좋은 게 사실 고민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금에 많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계산했던 말씀을 항상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나 연금 주식 최대로 투자하고 싶다. 네. 제가 경상도에 있으니까 만땅으로 넣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항상 고민되는 게 일단 처음에 문의가 옵니다. 야 이거 ETF 안 사신다. 어떻게 하면 좋냐? 혹시 너무 많이 사신 거 아니냐 했을 네. 때 대안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대안은 지금같이 주식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예금 사시라. 안전한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저축은행. 그리고 예전에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예금 금리가 6% 나왔죠. 이거 저도 사실 그걸 했거든요. 네. 6%면 뭐라도 해야 됩니다. 금리 막 고점 엄청나게 찍을 2년 때, 전에 맞아. 고점일 때 네. 5년짜리 예금이 6.8%까지 왔습니다. 야 이건 해야죠. 네. 근데 그 자금들이 슬슬 이제 만기가 오기 때문에 아. 뭐 6%짜리 하다가 3%짜리 못 하지 않습니까? 대안을 물어보시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정확하게 3.07%입니다. 많이 낮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성향에 따라서 내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예금이나 저축은행 예금보다는 저는 저축은행을 당연히 추천드리는 게 네. 예금 저보고 어차피 되니까 5천만 원까지 지금 이슈가 1억까지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은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저는 저축은행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원리금 보장은. 그럼 반대로 이 30%를 가지고 투자까지 하고 싶다. 네.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펀드도 있겠지만 저희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들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네. 펀드 안 합니다. 다 이유 똑같으실 건데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지 않냐? 내가 사고 싶을 때 지금 샀는데 어떡하냐? 딥시크 때문에 폭락해서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매수 주문 넣으면 엔비디아 회복 다 하고 그때 매수 들어갑니다. 그렇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ETF를 대부분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30%까지 그 30% 비중에서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 ETF의 종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 30%까지 가능한 종목들을 알고 있어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네. 이 30%까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성향이 두 개입니다. 정말 우리 홍앵커님처럼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아 제가 그렇게 보여요? 언제부터? 맞습니다. 내 인생 몰빵이다. 야수의 심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나 진짜? 우리 허앵커님이나 네. 저같이 네, 아무래도 소녀 같아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요? 저희는 아직 나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한창 일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있습니다. 투자의 가장 승률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실 때 최대한 공격적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30%짜리 어떤 게 있냐? 뭐 100% 된다고 그래놓고 주식 비중 10%만 들어가 있으면 뭐하러 하냐? 네. 할 수 있는데 비중이 바로 원리금 보장형이 안전자산 그리고 채권형 그리고 채권 혼합형이 있는데 채권형은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그냥 채권형 ETF 뭐 미국채에 뭐 30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국내 채권형 이런 것들 사면 되는데 네. 채권 혼합형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채권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주식 비중이 40% 언더일 경우 이하까지 되면 70%가 아닌 우리는 이것까지 다 놓게 되면 최대 82%까지 아하. 주식 비중을 야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혼합이니까. 그렇죠. 내가 70%까지는 어차피 조절을 그냥 내가 편하게 하면 네네. 되겠지만 네. 이 30%까지 만약에 채권 혼합형 ETF로 다 산다면 최대 82%까지는 나의 계좌에서 주식 비중이 올라간다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어떤 비율이 시장 상황으로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비중으로는 저는 항상 제 기준은 고정입니다. 저는 항상 주식 비중을 60 아니면 40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60 아니면 40이다? 주식을 주식 비중을 그러니까 6대 4를 6대 60%로 가져가거나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가져가고 싶다. 아예 그냥 안정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금을 시키면 됩니다. 네. 근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두 분의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안정적이시고 야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럼 60%, 40%. 아, 왜냐? 그 정도를. 대응이 됩니다. 어. 저는 코로나도 겪어봤고 네. 이제 2022년도에 떨어질 때 그때 연금을 제가 분들을 관리하면서 겪어본 결과 네. 70%, 82%까지 가져가더라도 그렇게 수익이 막 생각보다 차이 크게 나지 않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네. 근데 대신에 60이나 40 정도로 갔을 때에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40%가 남아있고 60%가 남아있잖아요. 빠지면 난 더 사겠다. 그리고 40%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퇴직연금의 비교 대상은 예금입니다. 네. 예금 대비 몇 프로 더 낫냐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우리가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률을 우리는 바이오 종목이랑 비교할 거야. 이거는 바보죠. 되죠. 우리 방산주 지금 뭐 5-6배씩 하는데 네. 왜 내 계좌는 10%밖에 수익이 안 났냐.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벤치마크가 안 되기 때문에 예금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예상하기로 정말 공격적으로 가는 건 1.5배. 그리고 정말 남자답게 간다. 그럴 경우에는 뭐 2배 정도 생각했을 때는 6대 4 정도로 갔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끌고 갔을 때는 되지 않겠냐. 트랙 레코드가 글로벌 기준으로 저희가 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160을 얘기하십니까? 미수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요? 신용으로 가자고.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6대 4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 방법이 또 82%지 않습니까? 네. 야, 이제 역시 또 이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또 올라갔습니다. 8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85%까지 가능하냐? 네. 네. 종목이 남았는데 뭐 자산 운용사들은 제가 당연히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종목 이름을 대략 말씀드리면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이라는 게 있습니다. 50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 비중이 50%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채권 혼합형이냐?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게 100%까지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이 50%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50% 뭐냐? 미국 배당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슈드. 슈드가 50%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연금에서 슈드를 제가 빼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30% 안에서 주식 비중을 올릴 만한데 이 정도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일 특이 사항이 이제 이런 비슷한 상품들이 다 나올 거지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대부분의 채권 혼합형 펀드는 우리나라 국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권의 비중이
대부분 우리나라 단기채, 뭐 통한채 쭉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미국채 혼합은 100% 미국채가 들어갑니다. 어. 미국 채권 투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도 지금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고 10년물 금리가 4.5%, 30년물 금리가 6% 넘어가죠. 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요 종목들은 85%까지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채 투자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이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근데 이 종목이 비슷한 게 또 나오게 되면 비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그리고 괴리율. 그러니까 지수를 얼마나 추정을 하느냐. 3%라는데 1% 오르고 2% 빠졌는데 4% 빠져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괴리율과 보수만 비교를 하신다면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을 그동안 좀 이끌어왔던 빅테크하고의 뭐 혼합이라든지 이런 조합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가능해요? 지금 네. 이런 종목들이 나온 이유가 네. 연금 때문에 사실 나왔습니다. 어. 나온 이유가 일반 계좌에서 테슬라 채권 혼합 ETF 누가 사겠습니까? 그냥 테슬라 일반 주식을 사거나 그러니까. 나스닥 ETF를 그렇죠. 사거나 하는데 네. 나와 나와 있는 이유가 테슬라 비중을 30에서 40% 정도 넣어놓고 나머지 비중을 채권으로 넣어주는데 제가 어제 마침 이 종목들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와 있는 것들이 엔비디아, 네.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핫했던 게 엔비디아, 테슬라 채권 혼합 이 한 종목만 들어가 있는 30%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테크 탑10이더라고요. 미국 상위 종목 10개가 들어있는 이 테크 탑10을 채권 혼합으로 만들어서 네. 채권 70% 섞어, 채권 60% 섞은 다음에 우리 퇴직연금 100%까지 넣어라. 저는 이것도 오히려 괜찮다고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과세 이용까지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되냐? 네. 저는 그러면 테크 탑10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테크 탑10이라는 종목을 메인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정말 네. 많거든요. 나스닥은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테크 탑10의 채권 혼합도 한번 관심 종목에 한 주 초병으로 이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초병으로. 아니 김찬홍 차장님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연금 쪽으로 네네. 이제 뭐 제도라든지 맞아요. 변화라든지 네. 전략이라든지 상담을 해주신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누구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마음으로 시장을 두루두루 보고 계신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니 정찰병이 많아.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제도도 중요하고 안에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와 연금 수령을 공부하기 전에 네. 일단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수익이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절세를 방법을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금 시장의 트렌드가 실물 이전이 작년부터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물 이전이 오픈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은행과 보험사의 자금 증권사로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네.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을 상담할 때 저는 수익을 일단 요즘에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보시냐. 퇴직하시는 분이지만 연금을 몇 년 받으실 거냐. 네. 10년 받으실 거냐, 20년 받으실 거냐. 그러면 뭐 선생님께서는 10년의 기간이 있다. 그러면 저랑 동갑이신 거다. 연금을 수령, 저는 막 예를 들어서 55세 퇴직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라면 선생님은 10년 동안 연금 운용하시면 오히려 저랑 동갑이시니까 저처럼 투자하시면 된다.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나이를 판단하는 게 네.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55세이신데 나는 연금 바로 수령할 거야. 그분을 정말 할아버지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55세지만 나는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실 거야. 신입사원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공격적으로 가시고 정말 해외 쪽으로 가셔도 괜찮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 퇴직연금 관련해서 네네. 사실 좀 먼 얘기다 보니까 관심도 좀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이게 멀리 봤을 때 네네. 수익률 차이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나는 경우들이 많나요? 많습니다. 지금 가장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 게 네. 제가 글로벌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에 전체 수익률 1등이 어떤 거지 않습니까? 전체 자산 중에 수익률이. 뭐예요? 잘 모르죠. 비트코인이겠죠. 코인. 재작년은 뭐였을까요? 재작년에 비트코인은 아니었겠죠. 하나의 섹터만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언제는 분명히 1등이 옵니다. 근데 꾸준하게 10년, 20년을 갔을 때 네. 이걸 평균치로 했을 때 분명히 중하위층에 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글로벌에 우리가 분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중간 이상 가 있냐. 전체 투자하는 섹터 중에서 글로벌로 분산했을 때 중간 이상 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거 10에서 15년 정도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딱 중간 이상 가 있습니다. 글로벌 분산이. 네. 물론 위에 있는 것들이 있겠죠. 정말 꾸준하게 가는 미국만 갔더라면 미국 1등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언제까지 가냐?
이것도 우리는 30년 뒤에는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반 계좌에서 미국 하는 게 맞습니다. 눈앞에 있는 단기간의 수익을 노려야 되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1% 차이가 복리지 않습니까? 복리 효과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 것들 쌓이는. 가입할 때 복리의 효과 마법을 마법.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10년 동안에 어. 1%의 차이가 뭐 40%가 차이 난다.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에서는 왜 복리를 신경 안 쓰시냐.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복리 효과를 뺏어버린 이 과세. 이 과세 이연을 막아버린 이것 때문에 지금 연금을 하시는 분들이 분노하는 게 가장 큰 복리를 뺏어버린 거죠. 네. 그런 이슈가 모든 것들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많이 벌어야죠. 과세 이연 이건 오케이.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네. 벌기 위해서는 저도 정답을 모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저희도 좀 같이 찾아보는 게 좋은 종목 있으면 또 올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아니 뭐 여기 채팅창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은 네. 진짜 전문가 맞습니다. 분들. 우리가 전문가시기 아이고, 때문에. 네, 네. 네. 오늘 금 얘기를 지금 상당히 좀 활발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금이 또 사상 최고가를 맞습니다. 찍기도 그렇죠. 했고 네. 지금 보면 위험 자산이야, 안전 자산이야 다 같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아까도 우리가 위험 자산, 안전 자산 그 비중 네네. 얘기했지만 어떤 생각 갖고 임해야 되는지 금 궁금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금을 메인으로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는 전 달러 가니까는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음모론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은 늘 음모론이 현실이 되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뭐의 가치를 올리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겠습니까? 금을 올리면 달러 가치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결국 미국에서 하는 관세 정책에 힘입어서 뭐 이런 것도 연결돼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금이 올라간다. 그럼 반대로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금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뭐 사시겠습니까? 금이 올라서 못 사겠다. 못 사겠다. 아, 뭐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은 사면 됩니다. 근데 은이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은도 비싸요. 올라서. 그러면 또 뭐 구리가 갈 수도 있는. 구리 가야죠. 이게 돌고 돌고 도는 거고 지금은 정말 단순한 저의 타픽인데 딱 작년에 나와서 했던 말씀인데 지금 이 시기입니다. 제가 생각 춥지 않습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뭐 사면 되겠어요? 천연가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맞아요. 지금 네. 미국의 지금 전쟁이 끝내면서 원자재 가격을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 오히려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지금 난방 수요가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원자재는 정말 단기적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단기적인 시황에서 내가 빠르게 먹고 아니면 손절을 빠르게 하든지 해서 그 수익금을 연금 계좌에 녹인다면 좀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금과 관련 최근에 금의 상승 요인을 뭐 다 엄청나게 분석할 수 있죠. 맞습니다. 금을 올라가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유난히 약간 음모론도 맞습니다.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음모론이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금의 상승이 좀 세계적으로 네. 눈에 띈다. 아니 실제로 그 금은방 요즘에 네. 이 도둑놈들이 그렇게 저기 금은방 털려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네, 조심하셔야 그러다가 돼요, 진짜. 여러분 인생이 저기 안 됩니다. 예, 절대 뭐 그런 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쭉 얘기를 해봤는데 네, 형 정리 좀 스타님 해볼까요?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요점. 오늘 화도 좀 내시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분노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은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또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네.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IS의 계좌부터 먼저 만드신 다음에 운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이 과세 이한 이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보시고 내가 연금을 언제 수령할지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정찰병 얘기를 해주셨더니 또 네. 정찰병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정찰병 한 주 보내면 오르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따라 들어가면 꼭 내리더라. 맞습니다. 차장님도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정찰병이 3개 있습니다.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아직도 2차가 정말 마이너스가 심하다. 이때다. 어. 했던 게 제가 예전에 천연가스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천연가스 마이너스 88%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3배짜리를. 어. 나름 큰 금액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때 뭐 마통도 뚫고 해봤는데 정말 야수의 신장이었죠. 공격적이시고. 정말 그때 야수 진짜로. 그때 그걸 하고 나서 연금 무서우면서 좀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3배를 하시는 것보다 정말 안정적으로 저는 정말 이제 안정적으로 하시는 거를 밤에 잠을 못 자서 이제 탈모가 그때 올 뻔했습니다.
오늘 별 얘기 다 해주시네. 아니 진짜. 정말 수다를 좀 떨고 네, 가는 느낌이고 맞아요. 그리고 네. 본인의 어떤 생각을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또 비판적으로 볼 거는 또 봐주시고 하다 보니까 1시간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다음에는 어떤 내용 갖고 나오시려면, 또 화가 날 그 시점에 나오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화가 나는 주제가 좀 해결되면 그러니까. 좀 산뜻하게 벚꽃도 네. 피는 시기에 분홍색 입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찬홍 차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저랑 또 동갑이잖아요. 그러네. 네. 지금 시장이요, 코스피 그래도 낙폭 줄입니다. 그래요? 0.2% 하락이고요. 코스닥 0.7% 상승 보여주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1.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좀 내렸던,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도 좋지 않았던 조선주들 일부가 다시 반등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오늘도 몇몇 종목들의 급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철강 네. 쪽도 괜찮다고 하니까 쭉 저희가 지켜보고 월요일 날 또 주간 전략 할 맞아요. 때 네. 그러니까 조선주가 쭉 잘 갈 것 같다가 하면서도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다 보니까 고민 있으시면 월요일 날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늘 언제나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조정이 있게 마련이지만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지금 내려야 되는 건지. 고점인가? 네. 아니면 사실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더 봐야 되는 건지. 우리 또 이혁진 차장님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많이 전문가죠, 분석을 또. 네, 네. 해주고 계시니까 뭐 조선주 비롯해서 한 주간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벤트 안 씁니다. 우리 금통위도 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이 딥시크 이후에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 이제 비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한 잣대를 들이대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실적까지 다음 주 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침엔 투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시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